아, 오늘이 5월 2일이고 연휴인데요. 예, 지금 황금 연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평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연휴라고 이렇게 해서 알아서들 쉬고 있더라고요. 예, 예. 아, 그래서 참 200만 명이 또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고 예, 하고 이 어렵다는 말 다 거짓말 같습니다. 예, 오늘 멘토링 특강에 많은 분들이 아마도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뭔가의 변화를 갈구하고 계신다. 또한 성공학에서 제가 20년 넘게 성공학을 연구했어요. 성공학을 연구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도대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를 연구한 거고요. 도대체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 부자가 됐을까를 연구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참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달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다른 변화를 원하려면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멘토링 특강에 오신 많은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멘토링 특강을 하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성공자들의 하루 습관, 그러니까 행동 습관을 배워보자 하는 이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미 우리 휴엔 컴퍼니에는 10답이라고 이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답을 이제까지 제가 22년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입으로 노하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데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데이터 그리고 분석한 데이터를 총망라해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더라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이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비주 슈머를 창안하기 전에 22년 동안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업에 저는 묻었어요. 예,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많이 흔들리기는 했어요. 솔직히 흔들리기는 했지만 저는 이번에 비주 슈머를 다시 창안을 하면서 제 확고한 신념이 다시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먼저 제가 이 사업에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돈을 벌 때는 막 치열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쓸 만큼 다 벌어서 이제는 이럴 때 뭔가를 생각합니까? 남을 도와주는 걸 생각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부 쪽으로 가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줘요. 내가 이제까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가치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요. 물론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은데도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꼭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우위에 있어서 뭔가를 전해주는 그런 것보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삶을 더 나게 변화시켜주는 일을 한다면 그건 정말 큰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딱 접했을 때 여러분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바꿔줄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과연 직업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준다? 성공으로 이끈다? 그런 게 몇 가지나 될까요? 그런 길이 있더라도 물론 그거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길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처음에 바라본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나도 성공하는 것. 제일 먼저는 제가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비전을 받겠죠.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가치로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22년을 이 업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 가장 큰 가치는 뭐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치는 뭐다? 오늘 생방송으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전보다 듣고 난 이후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건 제가 확답은 못하겠는데요. 최소한 이건 자신 있어요. 정말 강의를 듣고 나면 이 전보다는 나아지게 만들 자신 있습니다. 최소한. 예, 그 나아지는 만큼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감을 얻어서 인생이 바뀌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좋은 정보 들었다 정도로 바뀌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하여튼 요 전보다는 나아지게 만들 자신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나아질 만한 제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네트워크로 시작을 해서 아마 여러분 주위에 혹시 사회생활을 네트워크로 시작해서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20년 이상을 한 길을 걸어온 분들이 꽤 계시나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려면 제가 올해로 46이거든요. 예, 저랑 연령대가 거의 비슷해야 돼요. 왜냐하면 95년에 네트워크 마케팅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왔고 제가 96년 1월에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인생을 걸었죠. 22년 동안. 지금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순위가 쫙 나왔어요. 예. 100위, 전 세계에 100위가 매달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얼마를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매달 벌면 전 세계에서 100등 할 것 같습니까? 네, 10억이요? 월 10억? 네. 월 300억이요? 네. 거기 자료에 보면 월 2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2억이 한 1년으로 보면 24억이잖아요. 그죠? 연봉 24억이란 뜻이에요.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하니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 이 업계에서의 2억은 정말 틀린 2억이에요. 내가 이번 달에 2억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 2억을 1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써버렸어요. 작정을 하고 다음 달에 또 2억이 들어와요. 그런 2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월 2억 정도가 들어오시면 전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위. 1위가 다른 회사에 2016년도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탈락이 됐어요. 자료에는 있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회사가 코인이라는 걸 해가지고 은행을 다 폐쇄시켰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원코인이라고 되어 있는 회사는 다 드러내야 돼요. 예. 그래서 2위가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람이 월 얼마를 벌었다고? 얼마면 1위일 것 같습니까? 전 세계. 1년에 150억이에요. 그러면 약 한 13억? 예, 월 13억. 전 세계 1위가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월 13억이 들어옵니다, 통장으로. 그것도 매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하시면 지금 당장 상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왜요?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레몬을 생각하면 침이 고이는 거예요. 분명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그들은 잠깐 해서 돈을 그만큼 번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인정 못 받아요. 그러나 매년 비즈니스 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들어와 있는 회사들,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거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존재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어떠한 회사에서 벌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 특징들이 있는지는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 하드웨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컴퓨터를 보면 이 자판과 이 노트북이 하드웨어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죠. 제가 그렇게 한번 이렇게 따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으신 이 휴엔 컴퍼니가 하드웨어예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소득을 얻는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 휴엔 컴퍼니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말, 생각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예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제가 22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제 꿈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룬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시대의 경쟁력에 점점 떨어졌기 때문에 간절하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것이 창안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하드웨어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였었어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최소한 이렇게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비주슈머 마케팅을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서부터 그것이 출발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용어를 이 영역 안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같이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취급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이 힘을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내가 새로운 용어가 아닌 그것으로 뭔가를 했다가는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시키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아야 돼요. 소비를 시켜야 될 시간에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야로 시간을 쏟으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는 이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주슈머라는 용어 우리가 만들어 내놓고 그래서 이것을 상표 등록을 하고 우리만 쓸 수 있는 이 침범당하지 않는 우리만의 것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정통성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이제 걸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이제까지 강의 때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CEO로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특별하게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즉 저는 이제까지 성공학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이렉트 셀링 분야의 성공학을 더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알아야 그 공통점들을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춘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저는 네트워커 출신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사업자분들이 갖는 시스템 이것을 함께 현장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었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위부터 100위까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보다 뭐가 더 잘났길래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길래 저렇게 인생을 바꾸고 하는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회사적인 부분은 오늘 안 하고요. 도대체 그 회사에 몸을 담고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어떤 행동 습관을 가졌길래 저렇게 돈을 벌었는가를 분석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색은 다 달라요. 개성이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행동도 틀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은 이것 때문에 돈을 벌었다가 있고요. 이 사람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두 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100이면 100, 1000명이면 1000명 다 이것을 가지고 있네. 그 공통적인 것을 뽑아서 묶어 놓은 것이 성공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 이것이 모든 성공자들의 공통점이랍니다. 이것을 당신 것으로 만들면 성공을 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텐답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더 쪼여 들어가 본 거예요. 어떤 공통점들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한 주, 한 달, 1년, 일생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도대체 하루에 아침에 해가 뜨면 도대체 해가 질 때까지, 잠자리에 잘 때까지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사느냐의 공통점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들을 거기서 뽑아서 이게 나왔어요. 이것을 일반인들에게나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같이 이렇게 따라하게 시키면, 그러면 누구나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10가지 행동 습관인 텐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업계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을 부르는 위대한 노래.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이거 있죠. 이게 가장 진짜 성공자들을 따라만 하면 됩니다. 한라산을 가장 빨리 올라가는 방법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라산 가장 빨리 올라가는 방법 아시는 분? 한라산을 가장 빨리 올라가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한라산을 가장 빨리 올라가는 사람 뒤쫓아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일 빠르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 바로 뒤쫓아가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발 찍을 때 같이 동시에 찍으면 제일 빠른 방법 아닙니까? 그게 바로 텐답이에요. 그래서 이 텐답 안에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혹시라도 네트워크를 경험해 보셨거나 성공학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다 아는 내용에서 진짜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저는 아예 딱 대놓고 첫 화면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 텐답은 성공자들이 하는 하루 행동을 분석한 건데, 그것의 진짜 비밀은 여기 있어요. 성공 법칙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매일 반복하라. 힘이 들 때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되새겨라. 이 성공 법칙이요, 첫 번째 1법칙이 매일 반복하라예요. 두 번째 법칙이 무조건 매일 반복하라예요. 세 번째 법칙은 맨날 반복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 때는 뭘 봐라? 1번과 2번을 봐라. 이게 또 뭐예요? 반복하라. 이게 옛날에 월마트의 고객 그 서비스 이 법칙이 있어요. 1번 고객은 옳다. 2번 이 법칙, 고객은 무조건 옳다. 3번 그래도 고객이 안 옳다고 생각이 되면 1번과 2번을 다시 한번 봐라. 결국은 뭐예요? 무조건 고객은, 진짜 고객이 옳아서 옳을까요? 아니죠. 저는 이 내용이 물론 내용이 중요한 것은 어디 가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진짜 이 행동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게임은 이것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게임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2억씩을 버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1번, 평범한 사람이다 2번, 몇 번입니까? 3번, 아니 우리가 그냥 보기에 3번 무지하게 특별한 사람이다. 예. 아니 한 달에 여러분 그러면 2억씩 버는 사람 많아요? 주위에? 무지하게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특별해야 되죠, 그 사람이. 근데 뭐가 특별하냐면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반복하는 게 아무나 못합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쟤 미쳤구나. 또는 미련하다. 그 미련함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텐답의 성공 법칙을 다시 벌써 포인트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거예요. 매일 반복하느냐 아니면 좋은 이야기로 흘러보내느냐 그리고 했다 안 했다 하느냐. 자, 이것은 아무리 늦었다 어쩌다 해도 이것을 반복해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지금 올랐던 데이터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과연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저렇게 지독스럽게 반복을 해서 저 위치에 올랐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첫 번째가, 자, 텐답 중에 첫 번째 답이 바로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성공이나 자기개발 이런 데서 지겹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안 듣고 이제까지 계셔본 분 계십니까? 꿈을 가져야 한다,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1초, 2초, 3초, 땡. 자, 만약에 제가 방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1초, 2초, 3초 안에 명확하게 자기의 입에서 꿈이 탁 하고 나왔다면, 놀라서 까먹은 거 말고요. 예, 딱 나왔다면 그 사람을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꿈이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지금 꿈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3초 안에 하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제가 얘기해요. 살아있었던 사람,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 꿈이 즉 왜 3초를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3초라는 것은 내가 항상 갖고 있는 걸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큰 자녀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콤플렉스는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콤플렉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3초 안에 딱 떠올라요. 이거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3초라는 시간은 되게 길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지금 살아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기에 3초는 너무 짧아요. 여러분들의 노후 꿈은 무엇입니까? 노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가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항상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언젠간 내가 가졌던 추억일 뿐인 거죠. 자, 이 살아있고 죽어있고가 왜 중요하냐면, 살아있으면 지금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행동과 오늘 아침의 기상시간과 대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 행동들을 지배해요. 그런데 살아있지 않으면 지배하지 않아요. 그냥 의미가 있다 없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멘토링 스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내가 이 휴행 컴퍼니 안에서 반드시 내가 성공을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그 목표가 살아있기 때문에, 뭘 하고자 하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는 만큼,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몇 분짜리야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저거. 이래요. 그거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살아있고 죽어있고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사업은 에너지를 많이 소요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에너지가 필요 없는 사업이냐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나 하더라도 그들에게 뭔가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한다면 나의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야 돼요. 그런 에너지를 가지려면 최소한
내 몸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미팅을 하는지에 강력한 뭐가 있어요.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고자 하는 거를 가리켜 꿈과 목표라는 단어로 그냥 집약시킨 것뿐이에요. 하고자 하는 게 강렬해야 내 팔다리가 움직여요. 지금 그것을 이들은 항상 어떻게 했다? 에너지가 넘쳐. 여러분 성공자들 보면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그것을 항상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무슨 행동 하나를 하면서. 그 행동이 뭘까요? 제가 아까 여러분 자, 한 달에 2억씩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13억씩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라는 얘기만 했는데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들어온다고만 해도 막 기분 좋아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잠깐 흔들어 깨운 거예요. 제가 안에 있는 욕구를, 그거를 자신의 욕구를 항상 자극해서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술이죠. 그 방법을 뭘로 제시를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꿈,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적어서 항상 그것을 뭐 해라? 자,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아무리 제가 꿈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진짜 최고 슈퍼스타 현빈이 될 거야. 이거 뭐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예? 제가 그 성형수술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꿈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시각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만들어서 내가 매일같이 반복해서 뭘 하냐면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생각하는 순간 계속 내 가슴 속에는 뭐가 살아있다? 꿈과 목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뭐가 좋다?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꺾여지면 힘이 없어지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은 액션, 매일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결국 답이에요. 꿈과 목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적어보셨을 거고 다 해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틀린 것은 매일 체크해서 매일 가슴속에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심삼일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왜? 작심삼일 1년에 121번만 하면 1년 내내 살아있게 만들 수 있어요. 121번만 작심삼일로 하면은 곱하기 3 해보세요. 365일이에요. 그러면 항상 가슴속에 펄떡펄떡 살아있게 만드는 뭘 가질 수 있다?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어떠한 것에 다 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신의 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렇게 해서 적어서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는 오늘 성공자들의 첫 번째 습관을 행한 거예요. 반복해서 매일같이. 이게 바로 첫 번째 꿈과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꿈과 목표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적어서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이죠. 매일같이 확인하고 체크하라. 이게 첫 번째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쉬울 것 같이 보이십니까? 내 노트북, 그래서 쉬울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사람들은 쓰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휴대폰 화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 매일같이. 휴대폰 화면은 내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휴대폰 화면에다가 내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딱 적어놓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봐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하게 만들어 놓는 시스템도 지혜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그들의 행동 습관이었어요. 두 번째는 명단 작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단, 우리는 가게 차려놓고 오세요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이 사업을 해야 할지 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해야 될지에 그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명단의 크기는 나의 시장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명단을 만드는 방법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사업을 정보를 전달하는데 누군가에게 정보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명단을 만드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이 명단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인데 이것을 성공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 명단을 잘 활용해서 저렇게 성공을 했냐면 똑같아요. 여기 액션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또 여러분 혹시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명단을 뚫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홍길동을 딱 써놨어요. 레이저를 쏴요. 얘를. 그래갖고 매일같이 얘를, 제 친구라면 얘를 뚫어버려야 돼요. 이게 성공자들의 습관이래요. 명단을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를 생각하고 매일같이 보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3년 동안 연락을 안 한 친구를 휴대폰에 전화를 바로 하려고 그러면 어색해요. 어색해갖고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명단에 놓고요. 매일같이 뚫어서 보잖아요. 그걸 한 일주일 하면은 되게 친숙해져요. 전화하게 됐어요. 아 진짜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체크하고 확인하라가 또 방법이에요. 그중에 이 명단 작성 방법 중에 조금 그래도 활용도가 높은 방법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자면 10-10 프로스펙팅이라는 게 있어요. 10-10 프로스펙팅. 이게 뭐냐면 10명 10명을 적는 거예요. 이 10명이 뭐냐면 10명 이 리스트는 이 잠재 고객 리스트예요. 그리고 이 잠재 고객 리스트 10명을 적은 다음에 여기서 내가 컨택을 하잖아요. 컨택을 하면은 이 사람을 컨택 리스트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컨택 리스트에 옮긴 이 사람과 미팅 계획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0명 10명. 그래서 10-10이에요. 항상 이 10명 10명을 적어놓고 내가 이 사람을 적어놓고 이 사람을 컨택 리스트로 옮겨서 컨택을 하고 또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 나랑 파트너가 되면 다시 이쪽 잠재 고객 리스트에서 누구를 찍어서 다시 또 컨택 리스트로 옮겨서 관리를 하고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뭘 들여다보나 했더니 명단 계속 들여다봐요. 매일 체크하고 매일 확인하고 여러분 명단은 다 가지고 있으세요. 어디? 휴대폰 안에. 그렇잖아요. 다 있는데 이 사람들과 이 일반인들과의 차이는 매일같이 뜯어보고 매일같이 체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이게 매일같이 저렇게 확인한다고 해서 저게 돼? 그런다고 해서 한 달에 2억씩 들어와?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공학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0000일 수 있어요. 계속. 1 더하기 1은 0000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성공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에게 1년 365일만 해서 제가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통장에 넣어드리겠습니다를 공증을 서드리면 여러분 하시겠다 1번, 안 하시겠다 2번 몇 번입니까? 다 이거 보세요. 다 하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네, 무조건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1,000만 원 아니면 3번 할 테니까 3,000만 원 줘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차이예요. 그들은 믿고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이건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다이어트 나오잖아요. 좀 있으면. 그럼 여러분 운동으로 살 뺀다. 이거 맞는 얘기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일까요? 맞는 얘기인데 과학적으로 보면 1kg를 빼려면 1000칼로리를 빼야 된대요. 그런데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는 운동을 해서 살을 못 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게 운동해서 전문가들은 다 살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네, 꾸준하게 하면 자 그것을 원리를 보니까 여러분 기초대사량이라고 아세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 사람은 뭐냐면 내가 10분을 뛰었는데 어떤 사람은 1000칼로리가 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100칼로리밖에 안 빠져요. 똑같이 뛰었는데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초대사량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막 칼로리가 막 소비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이 찌고 빠지는 데는 이 기초대사량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살이 찐 사람은 기초대사량 소비가 약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 그것도 꾸준히 하면 체질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많이 소비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내가 지금 1시간을 10분을 뛰었다고 해서, 매일같이 10분을 뛰었다고 해서 몸이 퍽퍽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면 할수록 뭐가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저는 이 1번과 2번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미련 곰탱이 같이 매일같이 자기 꿈을 들여다보면서 희죽희죽대, 쟤는. 그리고 명단을 매일같이, 전화도 안 할 거면서 매일같이 뜯어봐. 그것도 반복하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공학의 비밀이에요. 진짜 비밀이 거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명단은 있어야 되겠죠. 그 뭐 있어야 뜯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거예요, 명단은. 자, 세 번째 답은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청바지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생방송을 한다? 저 이렇게 강의 못해요. 해봤어요. 제가 진짜 해봤습니다. 예전에 해외에 가서 청바지 입고 강의를 해봤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강의 못 해본 적 처음이에요. 진짜예요. 그것도 일본이었어요, 일본. 그래서 구두도 안 신고 양말 신고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안 돼요. 만약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옷을 이렇게 입혔다면 강의가 잘 될 거예요. 도대체 뭐가 틀려졌길래요? 이건 우리 세포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진짜예요. 이거 해보셨잖아요. 우리 여기 남성분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뭐만 입혀놓으면 걸음걸이가 틀려지냐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걸음걸이가 틀려지세요. 진짜예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하시던 분도 예비군복만 딱 입으면 딱 이렇게 돼요. 쳐다볼 때도 딱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항상 뭐 부르면 이렇게 쳐다보시게 되고, 이게 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세포가 움직이는 게 통제가 안 돼요. 추리닝 입은 거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장을 입은 거와, 이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등각도, 눈빛, 모든 것들이 세포가 알아서 추리닝에 맞는 사람으로 변환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와 비즈니스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의 영향을 안 받는 비즈니스 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해서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집에 혼자 해서 어떤 걸 입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뭐예요?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에요. 그 사람의 시선에. 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최고로 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맥락이 맞아야 돼요. 맥락이. 무조건 잘 입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맥락. 어떤 맥락이 맞아야 되냐면 시너지가 나야. 예를 들어 이거죠. 제가 이렇게 점잖게 이 정장을 입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정장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식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 정장 입고 회를 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서 오쇼 이렇게 했어요. 자, 저는 갖춰 입었어요. 자, 회 신뢰성이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입니까? 없다. 거기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맥락이 맞아서 파워가 있습니까? 모자가 높아야 돼요. 모자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왠지 회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입고 있어도 만약에 시장에서 뭔가를 팔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면 저 사람은 주인이 아니구나 싶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맥락에 맞아야 돼요. 구수한 맥락에 맞아요. 우리 사업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만큼의 모습을 가지면 돼요. 인정받고 싶은 만큼. 그렇다고 꼭 뭔가를 막 갖춰 입어라. 그 사람에게 거창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거면 비즈니스에 맞는 스타일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화장품 그냥 하나 소비시키고 말 거다 라고 하고 만나시면 편하게 만나셔서 대신 얼굴이 바닥바닥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만나시고,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스타일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전략입니다.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스타일링을 할 줄 알아요. 스타일링을. 그게 뭐예요? 비싼 옷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꾸며야 돼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 주제 하나 가지고 3시간 강의를 할 자신 있어요.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 시대는 기술도 평준화되고 모든 게 다 평준화돼서 웬만하면은 예전에는 정보가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학력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우위를 막 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이들이 아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지금 시대가 돼버렸으니 이 시대는 그래서 대기업도 이제는 디자인이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타일링에 대한 저는 우리 사업에 성공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느냐가 굉장히 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은 곧 비전이다 그거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패션 감각은 이건 좀 감각적인 게 있어야 된대요. 인정하십니까? 예. 감각적인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옷을 잘 입으려고 해도 감각이 떨어지면 잘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업계 최고 노래가 뭐라고요? 날 따라해봐요. 요렇게라고요. 따라하면 됩니다. 봐가지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를 봐가지고 그 사람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롤모델 만들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 세계적인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이 자기가 성공 분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재산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재산을 탈탈 털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가장 최고 양복점에 가서 그 돈을 다 쏟아부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최고로 만드는 게 그 사람이 한 일이었어요. 그 사람은 안 거예요. 뭘 알아요? 모습을 바꾸는 순간 나에게서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 에너지를 상대방이 인정해서 뭔가에 뭔 일이 벌어져도 벌어진다는 걸 안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3번째 이 스타일링. 네 번째 답은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그죠? 잔소리. 부모님의 잔소리를 여러분 많이 듣고 사셨죠. 예,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부모가 돼서 또 쉴 새 없는 잔소리가 나갑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은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만들었다고 저는 봐요. 어릴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제대로 성장하는 것은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왜 자꾸 이게 삐뚤어져 나가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냐면 잔소리가 끊어져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제대로 된 잔소리를 못 들어요. 또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대로 된 잔소리를 누가 안 해줍니다. 왜요? 관계 나빠질까 봐. 자, 제가 우리 회사 CEO입니다. 대표이사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저한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적어요. 근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래돼갖고 너무 오래 봤나 봐. 근데 저는 해달라고 해요. 쓴 소리가 얼마나 보약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전 최고의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친구한테도 잔소리를 못해요, 사실은. 왜? 자존심 상할까 봐 못하잖아요. 의상하잖아요. 근데 진짜 최고의 잔소리는 책이에요. 책은 내 자존심을 안 상하게 해요. 철저하게. 내가 이 잔소리를 듣든 안 듣든 내가 선택합니다. 저도 작가입니다. 작가의 한 줄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려요. 책은 그 수많은 작가의 인생이에요. 그 한 줄과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세상의 최고의 잔소리는 책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구분하면 조금 안 좋은 습관인데 대화를 해보거나 뭘 해보면 이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이다 아니다가 딱 구분이 됩니다. 자동이에요. 이거는. 책을 읽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요. 책을 읽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저는 제가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도 제 원래 이 전공이 이 분야라 그런지 몰라도 자,
그렇다면 책은 그래서 습관이 있어요. 책 안 읽었던 사람 책 읽으려고 그러면 안 읽습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15분만 읽으세요. 15분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15분. 15분 정도는 내가 책을 한번 한 장, 두 장이든 책이 머리에 안 들어오면 그냥 보고만 있어요. 예, 한 장, 그냥 한 줄만 보고 있어도 나는 오늘 15분 동안 책을 읽은 거예요. 이거를 미련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미련스럽게 1년 12달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책을 읽는 사람으로 뭐가 바뀐다고요? 체질이 바뀝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이 성공자들이 이렇게 해서 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것이 저는 우리 이제 곧 저희가 책을 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직접 이 사업에 생산적인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이제 많이 팔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필독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잔소리를 즐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체질이 바뀔 수가 있다. 성공자들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답니다. 5번째입니다. 학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생방송에 지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또 이 TV를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 이걸 왜 보십니까? 왜 보시나요? 여기 왜 오셨나요 오늘? 학습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배우러 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뭔가를 가르쳐 드린다는 것보다는 성인학습은요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이거예요. 왜요? 성인들은 누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진짜 변화 안 되려고 하는 아니 저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 교육은 절대로 막 교육을 막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영감을 드려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해서 영감을 드려야 돼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답니다. 라는 영감을 드리면 성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습득하는 거예요. 알아서 깨닫고 그래 내가 저걸 알고 있었지만 반복을 안 했구나. 반복을 안 하니까 저 비밀을 내가 몰랐지. 라는 영감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학습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러 오셨고 여기서 지금 학습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는 다 공감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소유한다. 이거 공감하시죠? 예.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모르는 분야 얘기하면 저게 뭔 소리야 이럽니다. 내가 저걸 이해하고 있어야 소유가 돼요. 저는 이 비주 슈머를 만들었어요. 비주 슈머를 만들었는데 비주 슈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소유할 수 없다고 봐요. 이 비주 슈머가 아직까지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주 슈머가 특별한 걸까요? 과연 비주 슈머가 정말 뭐 새로우고 특별한 걸까요? 용어는 전 세계 최초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제가 찾으려고 하는 본질을 찾으려고 만든 거예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별한 거예요. 저는 특별했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22년 전에 제가 인생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해야 되겠다. 나 이걸로 성공할 수 있겠다. 라고 저를 이끈 그 한마디 문장은 안 할 이유가 없답니다. 소비자로서 내가 어차피 쓰던 것을 이 안에서 더 좋은 상품이고 더 저렴한 상품을 이 안에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그것이 퍼져서 진짜 안 할 이유가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소비를 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소득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 인생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자,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안 할 이유가 없었다면 저 변화니 혁신이니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변화하자고 하겠습니까? 혁신? 변화를 세게 하는 게 혁신이에요. 그럼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혁신에는 고통이 어떻게 따른다? 세게 따른다. 그걸 제가 고통이 좋아서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수많은 회사들이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제품 잘 만들고 보상 플랜 잘 만들고 뭐 잘 만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안에 네트워커들끼리는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게 그건 거예요. 이 울타리 자체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곳에.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본질이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현시키기가 어렵겠다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요소들을 걷어내서 하려다 보니까 아무리 걷어내더라도 제가 걷어내봤거든요. 20년 동안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민원 한 건 없이 깨끗하게 사업을 해봤다고요. 그런데도 알아주느냐? 아니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한 기업일 뿐이에요. 대중들이 들어오려면 이제는 뭔가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고 새로운 영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비주 슈머가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이 새로운 용어 안에서 우리만의 이제는 그럴랜데 새로운 용어 안에서 여기서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소비를 구하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아니요. 여기는 소비예요, 소비. 이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야 우리가 돈을 벌어요. 평생 일어나면 평생 돈 버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소비를 어떻게 일어나게 할 것이냐예요. 그럼 이 세상을 분석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어디서 쓰고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떤 취향으로 소비를 하는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지 않았고 어디에서 정보가 나오면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회사에 가서 들으면 이러한 휘황찬란한 마케팅과 거기 회사의 제품들이 굉장히 특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소비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강산이 2번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나 봤더니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휴대폰부터 딱 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좋은 거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가격 비교 다 됩니다, 자동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랬을 때는 정말 차원이 다른 소비로 접근이 되겠다. 거기에 해답을 찾은 게 플랫폼인 거예요. 플랫폼밖에는 답이 없겠다. 이 세상에 이 안에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한 대기업들의 대리점권을 따다가 무상으로 뿌려야 되겠다. 희한하잖아요.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없는 기술력들을 이 안에 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 있는 것들도 이 안에 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데 어떠한 조건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이마트에 가서, 여러분 이마트 가서 소비하다가 홈플러스 가서 소비할 때 이마트와 홈플러스 보상 플랜 비교하고 소비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자연스러움과 보편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이들이 뭔가를 해나가려면 우리만의 독특한 기술력 또한 이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다 모아놓은 플랫폼을 만들겠다. 무슨 이름으로? 새로운 비즈슈머라는 이름으로. 이게 바로 비즈슈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일 먼저 따질 때 뭐부터 따져야 되냐면 보상 플랜부터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쓸만한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과연 이 회사가 앞으로 쓸만한 제품, 이 플랫폼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따지셔야 돼요. 자, 이것을 이해한 만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어떻게 전락이 되어버렸냐면 뭔가 시작하자마자 뭔가를 탁탁탁 해서 돈을 탁 벌어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 자연스러운 소비에 적응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 엄청난 걸 극복을 해야 우리가 이 보편성을 가지고 이 거대한 플랫폼, 그들 1위부터 100위까지 그들과 견주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비즈슈머를, 이 본질을 찾고야 말겠다. 이것을 아시려고 학습을 하고 내가 이해하고 가진 만큼 여러분들은 비즈슈머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학습이에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이곳에서 함께 학습을 하고 지금 생방송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처럼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내가, 그래서 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학습을 알기 때문에 하루에 15분씩 책을 읽었고 하루에 15분 이상씩을 방송, 우리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텐답에 여러분 무조건 하루에 방송을 조금이라도 10분 15분 이상이라도 방송을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학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행동 습관이었다는 거죠. 자, 6번째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미팅이라고 합니다. 학습하는 미팅. 이 사업은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미팅은 참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우리의 사업의 도구의 툴이 돼요. 처음에 내가 사업 시작했는데 뭘 압니까? 지금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를 사업을 하려면 내가 아직 지식이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미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쇼더 플랜의 역할, 중요성이라고 하는 데서 쇼더 플랜의 역할을 처음으로 해요. 누군가를 보여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쇼더 플랜의 역할이 첫 번째예요. 사업을 소개하고 하는 역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학습이에요. 방송 학습, 책 학습 좋죠. 하지만 제일 좋은 학습은 면대면의 학습이에요. 트레이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직접. 그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하면 자그맣게라도 미팅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가 한 5명이다 가지셔야 돼요. 3명이다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미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꼭 소그룹 미팅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자가 발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팅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나는 동기부여를 받아요. 그러한 것으로 처음에 내가 툴로 사용을 했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툴로 사용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을 이것을 참여시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미팅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그리고 그냥 참여하시는 분 10명이면 똑같이 참여해요. 그런데 유독 왜 성공자들은 이 미팅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갔을까? 그 핵심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똑같이 미팅을 참여하면서도 핵심 포인트, 이 사람이 성공자고 이 사람은 아직 성공이 안 된 사람인데 이 둘이 가졌던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그걸 4글자로 주인의식이라고 합니다. 즉 진짜 성공자들은, 자 보세요. 우리 스폰서가 오늘 미팅을 주최했어요. 예를 들어 주최를 해줬어요. 내가 참여를 하면서 이 미팅은 내 스폰서가 주최하는 미팅이야. 나는 뭐예요? 주최자가 따로 있고 나는 손님인 거예요. 이 마인드가 일반 사람들의 마인드래요. 성공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하냐면 회사가 주최하건 스폰서가 주최하건 어떤 누가 주최해도 그 미팅이 뭐 때문에 있는 건지를 아는 사람이래요. 자, 오늘 제가 여기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아니 그냥 멘토링 스쿨이라고 하죠. 멘토링 스쿨을 해요. 여기에 회사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멘토링 스쿨이라는 미팅을 주최하는데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해요. 회사에서 주최해서 이 프로그램 해주니까 내가 가서 배워야지 라고 오십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진짜 주인 마인드는 뭐냐면 이 멘토링 스쿨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처음엔 나도 배우지만 이게 이 미팅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비즈니스 하라고 이 멘토링 스쿨이 있는 거예요. 나도 배우지만 나의 파트너들을 내가 지금 저 내용을 내가 직접 너 앉아봐 미팅 오케이? 꿈 맨날 봐야 돼. 이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곳에 초대를 해서 그것을 직접 듣게 해서 미팅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내 사업을 하는구나. 이 미팅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내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미팅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이것의 차이예요. 사업 설명회를 왔어요. 예를 들어 사업 설명회를 딱 신규를 초대해서 딱 왔는데 예를 들어 화면에
여기에 이 칠판이 깨끗해져야 되죠.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돼 있어. 누가 안 지워놨어. 예. 나 신규 모시고 왔는데. 그랬을 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신규가 볼까봐 딱 가리면서 이렇게 지우고 갑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손님은 뭐야, 여기 관리하는 사람 저런 것도 안 지우고 지저분하게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주인이냐 아니냐. 여러분, 메인이 빠지는 행사 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팅은 항상 여기 그 미팅은 어느 누가 주최하든 메인이 나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혼주 빠진 결혼식 보셨습니까? 여러분, 큰 자녀 결혼식 때 내가 지금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결혼식 참여 못한다 하실 수 있습니까? 주인공은 못 빠지잖아요. 모든 미팅에 100%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공이 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사업에 커다란 가치를 안 둔다, 이 사업에 내가 다른 거 이거는 부업으로 그냥 조금씩 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 사업으로 진짜 성공을 한다라고 해놓고, 나 성공하고 싶어서 진짜 모든 것에 최우선을 여기다 해놓고 한다면 제일 우선순위 1번이 미팅이어야 돼요. 미팅 100% 참여가 최고 우선순위여야 돼요.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미팅은 당연히 그 미팅은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 나 때문에 존재한다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석해라 마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존재하고 자기가 주최하는 미팅에 참여를 안 해요. 그게 좀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벌써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휴앤컴퍼니 제품 되게 많죠. 몇 가지나 써보셨습니까? 몇 가지나 써보셨어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의 힘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 제일 힘센 사람은 제일 많이 써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체험을 이길 거는 체험밖에 없어요. 진짜로. 체험끼리 붙잖아요. 그러면 체험을 이길 사람은 그거보다 더 훌륭한 체험을 한 사람밖에는 이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런데 이론은 얼마든지 무너져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제품 체험해서 내가 확 바뀌었어요. 어느 누가 건드려도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사업하면 다른 친구의 체험을 내 체험인 양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무너집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런가? 하고 무너져요. 그래서 이 사업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체험에서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체험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휴앤컴퍼니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보고 그거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다. 그 체험을 그대로 공유하는 사업이에요. 안 할 이유가 없다. 공유하는 사업. 사업자들의 체험, 본격적인 전업사업자나 이것 비즈니스맨의 체험은 조금 달라요. 사용이 아니라 애용이죠. 애용. 그래서 보통 이 제품 하나를 만들어낼 때, 이것을 체험할 때 나는 여기서 뭘 뽑겠다? 체험을 뽑겠다는 생각으로 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노트라고 이야기하는 노트가 체험 노트예요. 체험 노트. 이 사업으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두시려면 뭐 노트라 그래서 진짜 노트에다 적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체험 노트를 거기서 하나하나를 적어가 보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체험 노트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멤버가 10명이다. 10명끼리 나의 체험 노트를 한데 모으자. 다. 그러면 10명이 10개만 해도 100개입니다. 100개의 체험 노트가 모이잖아요. 처음에 리크루팅하는 사람들한테 그 100개의 체험 노트만 읽혀도 다 끝나요. 그래서 정말 성공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노트, 체험 노트입니다. 꼭 이 체험 노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8번째입니다. 이 컨택이라고 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래요. 컨택. 컨택이라고 하는 건 접촉이에요. 누군가와 접촉. 이거는 여러분들만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최고의 세일즈맨들도 제일 어려운 게 이거래요. 무슨 공포증 때문에 그럴까요? 거절 공포증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나한테 2시간 동안을 거절을 안 하고 내 얘기를 딱 2시간 동안 들어줄 자신만 있으면, 들어줄 수만 있으면 나 이 사람 사업시킬 자신 있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걸 들어주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컨택을 제가 이 업에서 이 사업이 왜 활성화되고 그렇게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왜 성공하지 못할까를 분석했을 때 제일 먼저 1번이 뭐였냐면 컨택이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컨택이 공포로 다가와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에게 내가 변호사 개업했다고 명함 줄 때 공포감 생깁니까? 안 생기죠. 네. 그런데 왜 네트워크 회사의 명함을 파서 주는 거는 공포감에 떠십니까? 인식인 거예요. 인식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스스로 벌써 컨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범위가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네트워크 업계 안에서 친했던 사람들한테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들로만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외부에게 자신 있게 컨택이 안 나오니까. 제가 비즈슈먼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컨택만 제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본질만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이걸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럼 그렇게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떠한 조건도 없이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 안 할 이유가 없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냥 말로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해서 돈을 이렇게 벌고 비전이 이렇게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너 어차피 소비할 거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안에서 소비 안 할 이유 없지 않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우리는 그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우리는 지금 확보했어요. 환경을 확보했고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쉽다? 이거는 마음의 벽이지. 여러분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명을 컨택을 하는 것을 365일 동안 하시면, 컨택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명함을 주고 비주슈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하는 그것을 컨택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1년 365일에 하루에 한 명씩 해서 365개에 한 번 할 때마다 도장을 제가 찍어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한테 도장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장을 365개를 딱 받는 순간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 통장에 1,000만 원씩을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 지금 6명의 국선 변호사들을 데려다가 공증을 서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나 하루에 한 명씩 컨택할 거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입니까? 1번. 무조건 한다. 3번 몇 번입니까? 3번. 하루에 한 명이면 1,000만 원이야? 그럼 3명 하면 3,000? 4명 하면 4,000? 아니요, 저는 1인당 한 명씩한테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라면 사돈에 8,000까지 다 데리고 와서 야, 한 명당 1,000만 원이래. 너 이거 해. 도장 365개 받으면 평생 1,000만 원씩이래. 할 거잖아요. 그죠? 진짜 해요. 우리 진짜 합니다.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행위가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의 컨택해서 말하고 하는 행위가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건 여기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제 이 비주슈마의 가장 큰 가치는 여기 있어요. 행위는 똑같습니다. 더 쉽게 만들려고 휴대폰으로 휴월드 만든 거예요. 더 쉬워졌어요. 그들에게 내가 카카오톡 문자를 뿌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뿌릴 수 있을까, 뿌려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비주슈머를 만든 거고요. 그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저는 이것이 활성화되고 이 안에서 정말 경쟁력이 점점 살아나면 살수록 회사에서 만든 비주슈머의 가치는 그 누구에게도 컨택하는데 꺼리낌이 없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것이 이 컨택을 하는 가장 기술적인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술이 있는 거죠.
컨택의 기술이 있어요. 저는 컨택의 기술 여러 가지로 보지 않습니다. 나만의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을 도구를 갖는다 하나, 두 번째 매일 소통한다 둘, 끝. 매일 소통한다는 매일 접촉한다는 뜻이죠. 끝. 너무 간단해요. 그들은 자신만의 소통 창구가 있었어요. 뭐 예전에 전화도 있고 지금은 뭐예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미팅 다 나만의 소통 창구죠.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갖고 나서 매일같이 카카오톡 문자로도 뭘 해야 돼요? 접촉을 해야 됩니다. 접촉을 하는 순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접촉을 하는 순간 그들과 뭐가 생겨요? 친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제 주위에 영업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영업의 달인들도 많아요. 그들은 그냥 전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이에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안 해요. 그냥 전화해요. 또 왜? 그러면 그냥 전화하다 보면 밥 먹자 나와요 이제. 그리고 그냥 전화하면 그리고 나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비즈니스 얘기 안 하고 보험하는 친구도 그렇고 뭐하는 친구도 그렇고 그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한테 보여주고 가요. 올 때는 정말 벌써 스타일링을 하고 와요. 그리고 나한테 친구인데도 밥을 먹으면서 이 자식이 정말 열심히 살고 전문성이 있는 뭔가를 나한테 느끼게 해주고 그러려면 왜 책도 읽고 다 그리고 나서 가요.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해요. 그게 진짜 달인이에요. 결국 나중에 보면 제일 비싼 보험은 그놈한테 들었어요 제가. 네. 이게 진짜예요. 신뢰 쌓기. 신뢰를 쌓고 왠지 나중에는 얘가 보험 얘기를 하면 왠지 다 비교해보면 내가 그 친구한테 보험 들고 나서 갔더니 우리 아내가 비교해보더니 더 좋은 거 있는데 왜 들었냐고. 네. 그 순간 나는 얘가 제일 잘할 것 같은 거야. 네. 이게 신뢰 쌓기예요. 이게 지속적인 접촉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딱 목표를 정하세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무조건 누구든지와 내 소통수단으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9번째. 자, 여기서 이것을 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9번째 쇼더 플랜에 대한 건데 요 부분이에요. 자, 한번 같이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부터 시작. 사업의 성과와 사업 설명의 횟수는 정확히 비례한다. 결과를 내는 것은 결국은 이 행위, show the plan, 나의 뭔가를 이야기하는 횟수에 비례한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단어는 횟수입니다. 내용, 횟수만 거듭되면 내용 좋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말할 줄을 몰라서 횟수만 거듭되면 다 찾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횟수예요. 횟수. 그래서 이 횟수를 여러분들이 컨택하는 수만큼 이 사업 설명의 횟수가 또 비례하게 돼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요일 날도 명절 날도 휴일 날도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강의가 좋아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목표를 달성하려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이 비주 슈머가 완전히 세상을 바꿀 때까지 단 하루도 비주 슈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제 목표였어요. 어느 순간에도 비주 슈머에 대한 뭔가를 하고 뭔가의 메시지를 하고 저는 그 목표를 끝까지 지켜나갈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면 우리의 의도가 선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분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면 반드시 이것은 실현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 이 반복이 분명히 기적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체크해서 내가
이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감각하게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반복하는 순간 전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내 체질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할 수 있다? 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텐답의 위력이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쇼 더 플랜. 그래서 기본적으로 쇼 더 플랜, 우리 유튜브만 봐도 어떻게 쇼 더 플랜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강의들이 떠 있습니다. 그것을 학습하고 방송에서 맨날 같이 학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방송 보고 학습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매일같이 사업 설명회를 매일같이 듣는 사람들은 저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구나가 다 나오잖아요. 수많은 강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상담이에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로봇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와 상담, 마지막은 나의 텐담 리더와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는, 그리고 여러분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명언이죠. 혼자서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얘기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는 굉장히 많은 걸 경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혼자서 그것을 가는 것과 함께 서포트하면서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을 할 때도 이 근육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같이 누군가와 파트너십을 하면 훨씬 더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강추. 뭐냐면 매일같이 누군가의 텐답을 체크해 주시는 분이 되시고 누군가에게 나의 텐답을 체크해 주라고 의뢰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파트너들과 약속을 하셔요. 매일같이 내가 너의 텐답을 체크할게. 그리고 나의 스폰서분에게 나의 텐답을 체크해 주세요. 내가 매일같이 하루에 오늘 텐답의 행위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당신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파트너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그걸로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단체 카톡방에도 그런 걸 올리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체크가 안 이루어지면 흐지부지 됩니다. 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그들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것까지 해가면서 벌금까지 내가면서 이런 거 운영하는 데도 봤어요. 예를 들어 10가지 행동이다. 내가 이거 안 했다. 그러면 1,000원씩 내는 거예요. 10가지 다 안 했다. 10,000원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이게 하나의 형식인 것 같지만 그 돈 모이면 그거 가지고 회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효과를 얻었다고 그들은 얘기해요. 엄청난 효과를 얻었대요. 1,0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책 하루에 한 15분 안 읽으면 1,000원 내야 돼요. 1,000원 내면서 그것이 잡혀나가더라는 거예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셨던 내용, 그리고 한 번쯤 두 번쯤 다 들어보셨을 내용에 대해서 텐답이라는 이야기로 저희 비지슈머는 이 텐답 문화를 매일같이 하는 것으로 성공 시스템을 잡았어요. 그래서 비지슈머 텐답, 이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것을 배우고 계시지만 이제 수없이 많은 파트너분들이 생기면 이 텐답을 배우게 하시면서 그들도 똑같이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공자들의 비밀, 오늘의 포인트 뭐였다 그랬죠? 자, 텐답의 성공 법칙이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뭐라고요? 2번 3번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예,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비주 슈머 휴앤컴퍼니,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저희 휴앤컴퍼니 안에서 행복하고 개념 있는 소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개념 있는 소비. 정말 이 안에서 소비하는 것이 개념을 가지고 또 그냥 개념 있는 소비의 반대말은 뭘까요? 개념 없는 소비죠. 지금은 개념 있다 없다를 논하는 차이가 적다 손치더라도 저희가 이 정통성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정말 이 안에서 진짜 개념 있는 소비가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거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많은 성공자들의 하루 행동 텐답, 이것을 여러분들의 하루 습관으로 만드셔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